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갓나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갓나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님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는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이렇게 갓나야님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아버님 때문에 또 일어났던 일들이 있나 봐요, 보니까. 네. 어허. 첫 번째 본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네.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12년 전이니까 2011년도에 일어난 일이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생겼던 일이에요. 그때도 뭐 다른 날과 다름없이 이제 아는 동생들하고 네. 밖에서 이제 저녁에 놀다가 동생들이랑 집 근처에 이제 정자가 있는데 정자에서 담소 좀 나누다가 어머니한테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빨리 오라고. 근데 이제 보통은 어머님이 연락을 주실 때 빨리 와 이 한 문장 말고 보통 이제 어머님들은 몇 시쯤 들어와? 어디니? 이런 질문을 보통들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런 문장 아무 문장 없이 빨리 오라시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쎄했어요. 예. 평소에는 말투가 이러지 않은데 평소와 다르게 이제 말투가 이러니까 동생들한테 이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선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집 근처니까 한 1, 2분 거리에 있었으니까 나 이제 일단 바로 들어가 본다고 너네들 집 들어가라. 그러고서 이제 집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곳이 2층이거든요. 2층인데 뭐 귀족분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여름엔 이제 엄마가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현관문을 항상 열어놓으셨어요, 여름에. 현관문 열어두시고 모기장 커튼 같은 걸 쳐두셨거든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집 들어가는데 집 현관문 앞에 들어서려는데 집이 좀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서 이제 집 들어가려는데 제가 집을 들어갈 때 신발장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네. 신발장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신발장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에 누나하고 매형이 분가하기 전이라 같이 살았었고 누나하고 매형, 가족, 저, 조카들 이렇게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 들어가면은 보통 이 신발은 누구 신발이고 이 신발은 누구 신발이다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근데 집 들어가는데 구두가 한 켤레 있어요. 근데 막 사온 듯한 새 구두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구두가 보통 사람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은 구두가 집 안쪽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두 한 켤레만 바깥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남아서 일단 그 구두를 보고 집 안에 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신발장 바로 앞이 거실이에요. 거실을 보니까 이제 아빠하고 어떤 아빠가 데려오신 손님 같은 분하고 장기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장기를? 왜? 네, 장기를 두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바로 우측 보면은 저희 집 주방이 있는데 누나하고 엄마가 보통 손님이 오면은 저희 엄마하고 이제 누나 같은 경우는 성격이 되게 좋은 편이라 다과나 이런 걸 좀 많이 내주시는데 네. 둘이서 이제 손님 오셨는데 앉아있지도 않고 둘이 되게 표정이 좋지도 않고 되게 좀 약간 심각한 표정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표정을 짓고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갑자기 저 들어온 거 보시자마자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일로 오라고. 입모양으로 왜 그러고선 갔는데 엄마가 저 아저씨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일단 저 아저씨를 네가 좀 빨리 보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좀 참고하시면 편한 게 저희 어머니가 실제 직업이 지금 목회자세요. 목회자신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되게 신실하신 목회자신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어머니는 약간 해안도 있으신 것 같고 네. 영적으로 좀 그런 걸 잘 느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보통 손님들 오시면 그렇게 반응을 안 하시는데 유독 그날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매형은 그날 일이 늦게 끝나서 아직 퇴근을 안 하신 상태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안에 남자라고는 저밖에 없으니까 그 아저씨를 이제 엄마가 보내달라고 계속 부탁하시니까 이제 아저씨한테 가서 제가 되게 공손하게 부탁드렸어요. 아, 죄송한데 저희 가족도 이제 매형 퇴근하고 오시면 저녁 먹고 이제 잘 준비도 해야 되는데 가주실 수 있겠냐. 되게 공손하게 제의를 드렸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하시는 말이 아, 나는 저희 아빠죠. 이 아저씨랑 낚시터에서 같이 낚시하다가 한잔하고 이 아저씨랑 대화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장기 두고 같이 한 잔 먹고 가기로 했다. 그래서 한 잔 먹고 가겠다. 그러시는데 보통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사람과 사람을 응시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아저씨는 고개를 푹 떨구고 장기판만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되게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 죄송한데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대답이 두세 번 똑같이 돌아왔죠,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한 잔만 먹고 가겠다는데 왜 이렇게 보채냐. 이 아저씨랑 같이 한 잔 먹고 가기로 했으니까 소주 한 잔 먹고 이거 마저 두고 가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성격이 되게 많이 온순해졌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다 보니까 되게 욱하는 성격이 되게 심했어요. 그렇지. 또 사춘기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저도 이제 너무 욱하는 성격이었다 보니까 욕까지 섞어가면서 그렇게 화내시는 게 맞냐. 오히려 화내실 상황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화내실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욕까지 섞으면서 말하는데 제가 거기서 제일 소름 돋았던 건 저희 아버지 반응. 예, 맞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불효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사정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랑 가깝게 안 지내요. 네. 안부 인사조차 안 나누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옆에서 아들이 데려온 손님이랑 그렇게 언쟁이 있고 되게 험한 말이 오가면은 말리실 수 있잖아요. 너 뭐한 짓이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무리 안 친한 아들이어도. 근데 장기판만 바라보시면서 실실실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장기판만 바라보시고 실실실 웃고 계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이게 술 드신 얼굴이다 안 드신 얼굴이다. 술을 어느 정도 드시고 오신 건 맞아요. 네. 근데 말리지도 않고 계속 실실실 웃고 계시는데 거기서 일단 1차로 소름이 돋았어요. 예. 그러고서 이제 그 아저씨한테 계속 이제 저도 쏘아 붙이니까 그 아저씨가 마지못해 가려는 찰나에 앉은 채로 저를 째려보셨어요. 근데 제 눈을 똑바로 응시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앉은 채로 제 가슴 쪽을 향해서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히 째려보시면서 한 잔만 먹고 가겠다는데 왜 그래요? 이러시는데 거기서 제가 2차로 소름 돋은 게 고개를 계속 떨구고 계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고개를 그때 처음 들고 저를 째려보시는데 얼굴이 그렇게 홀쭉할 수가 없어요. 엄마. 예.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봐왔던 다크서클 중에 보통 사람이 피곤하면은 넌 눈밑이 어둡다?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고. 그냥 그분은 눈밑이 까맸어요. 예. 진짜 인상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솔직히 제가 좀 겁이 많이 없는데 그때 솔직히 좀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그 얼굴을 보고. 예. 그러고선 이제 저도 최대한 겁 안 먹은 척 하려고 티 안 내고 나가주시라고 이만큼 말씀드리면 이제 알아들으실 때 되지 않았냐 나가주셔라. 그러고서는 이제 그 아저씨가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시더니 구두를 주섬주섬 신고 나가시는데 근데 아무래도 아버지 반응도 그렇고 이 아저씨 인상도 그렇고 제가 또 촉이 좋고 좀 눈치가 빠른 편이거든요. 네. 느낌이 되게 싸해서 저희 집은 항상 현관문을 열어놓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동그라미 체크 친 부분이 그 아저씨가 나가시고 제가 너무 찝찝해서 슬리퍼를 신고 총총걸음으로 뒤따라서 쫓아 나갔거든요. 네. 저희 호수 같은 경우는 한 층에 호수가 3개인데 나갈 때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나가면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어지는데 그 계단으로 내려가는 아저씨 머리가 분명히 보였어요. 예? 근데 그 노란색 동그라미 2개 빼고 맨 밑에 동그라미 제가 검은색으로 쳐놨죠. 거기가 2층 올라가는 중간 창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그 문 열고 나가면 한 1, 2초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 그 창문인데 1층에서 내려와서 동 밖으로 나가려면 1층에서 내려와서 꺾고 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아저씨가 돌아서 내려가는 시간보다 제가 문을 열고 그 아저씨 내려가는 걸 봤을 때 머리를 봤다 그랬잖아요. 예? 머리를 분명히 보고 제가 그 창문으로 먼저 뛰어갔어요. 그 2층 창문으로 보면은 좌측, 우측, 정면 사람 나가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1층 동 간격이랑 2층 그 창문 간격이랑 높이가 많이 높지가 않아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갈 때 인기척이 분명히 생겨요. 근데 제가 그 창문으로 뛰어가서 제가 좀 성격이 되게 예민한 편이다 보니까 예. 그 창문 중간으로 뛰어가서 그 창문을 열고 그 아저씨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그 창문을 확인하는데 거기서 한 10초, 20초 멍 때렸나? 순간 제 머릿속은 점점 물음표였어요. 네. 왜 안 나오지? 이만하면 분명히 내가 더 빨리 왔고 이 아저씨는 이렇게 돌아서 내려갔을 텐데 나와도 분명히 이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거기서 일단 또 3차로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와, 이거 뭐냐? 예. 일단은 거기서 저도 벙쪘죠. 저도 겁이 없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재작년에 1층에 CCTV가 생겼어요. 네.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에 밖에 CCTV가 없었거든요. 12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대체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설마 1층에서 숨어서 기다리나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안 나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 일단 밖에. 그래서 저도 이제 1층으로 빠른 걸음으로 뛰어 내려갔는데 일단 1층엔 아무도 없었고 혹시라도 이 아저씨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올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를 확인했는데 엘리베이터는 5층으로 찍혀 있었어요. 네. 근데 저 혼자 5층으로 올라갈 용기는 없더라고요. 솔직히 용기는 안 났어요, 진짜 그때. 네. 이 아저씨가 솔직히 제가 지금 생각해도 사람인지 귀신인지 판별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1층 동 입구를 지키면서 아까 헤어졌던 아는 동생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생 하나는 앞동에 살고 저희 이제 아파트 옆에 보면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동생 사는 데도 가까운 데예요. 전화하니까 5분도 안 돼서 애들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애들한테 부탁을 했죠. 야, 내가 길게 설명은 일단 안 할게. 니네 둘이 일단 15층부터 올라가. 15층부터 올라가서 15층부터 1층까지 일단 다 훑고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그 아저씨 얼굴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전 혼자 1층에서 동 앞에 지키고 있었고 그 동생들이 이제 동을 싹 훑고 내려왔어요. 제가 이제 1층 동 입구에서 계단이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네. 15층부터 내려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게 5층은 진짜 군데군데 한번 다 돌아보라고. 찍혀있던 게 5층이니까. 그러고서 이제 동생들이 다 훑고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대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벙찐 상태니까 동생들한테 부연 설명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동생들이 무슨 일이냐 대체 형 말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아까 엄마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들어갔지 않냐. 근데 이런 손님이 왔었는데 이 손님이 우리 집에서 그렇게 깽판을 치고 나갔는데 지금 이 밖으로 안 나왔어. 난 지금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예. 그러더니 이제 동생들도 그 얘기를 듣더니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동생들이랑 길게도 얘기 안 했어요. 한 10분 얘기하고 일단은 집에 들어갔어요. 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아빠가 먼저 들어오셔서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장기판을 찾으셨대요. 근데 엄마는 이제 당연히 주방에 계셨었으니까 그 주방 바로 앞에 보면 신발장이에요. 신발장인데 신발장에 사람이 누가 들어오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돌빈님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갈 때 그냥 정면 보고 신발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사람이면 다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그 구두를 봤을 때 바깥쪽을 향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손님분이 들어오는데 신발을 벗고 뒤로 들어오시더래요. 뒤로 들어오시고 엄마 눈은 똑바로 응시를 못 하시고 고개만 까딱하면서 인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더래요. 그 자리에 앉아서 장기를 두시더래요.
근데 엄마는 거기서 약간 좀 무슨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보통 사람들은 다 신발을 안쪽으로 향하게 정면을 보고 들어오는데 그분은 일단 뒤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좀 느껴지는 느낌이 엄마는 뭔가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날 그 일 있던 당일날 잠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샜어요.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동네 경비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해서 그때 당시에 경비 할아버지분들하고 되게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슈퍼에서 바카스 한 박스 사서 이제 아저씨한테 가서 한 박스 드리면서 저희 죄송한데 이 시간대부터 이 시간대까지 그 CCTV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손하게 부탁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는 경찰이 동행해야 볼 수 있다 했는데 맞아요. 예. 예전 같은 경우는 되게 가까운 사이면 그런 거 부탁이 어려운 건 아니었고. 아, 그럼요. 뭐 보여줄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시간대에 되게 짧은 시간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 전 시간대 5분 때 터울 두고 CCTV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우와.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항상 밤을 샜어요. 밤새고 자고 밤새고 자고. 저녁에 무슨 일이 항상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항상 밤을 새고 자고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막 정신적으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저만 겪었다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희 가족, 저희 엄마, 저희 누나까지 겪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세요, 지금. 네. 저희 아버지 반응이 제일 소름 돋았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그 다음날 데리고 온 사람 누구냐고, 난 모른다고, 그런 사람 데리고 온 적 없다고.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뭘 느끼신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네. 저도 지금 솔직히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경험 꼽자면 그게 제일 무서운 경험이고, 그때 이제 이후로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에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제가 의미부여를 하는 걸 수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겼죠. 아니, 잠깐만. 그러면 CCTV에는 아버님 혼자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 거네요, 결국에. 그러니까 제가 그 CCTV를 확인한 거는 네.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1층에 CCTV가 없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계단에는 CCTV가 없어요. 당연히 계단으로 올라오셨을 거고, 제가 CCTV를 확인한 경우는 그 아저씨가 내려가는 그 실루엣까지 보였는데 동 밖으로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CCTV를 확인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엔 CCTV에 아무도 안 찍혀 있었어요. 이거 뭐냐, 그 사람, 진짜? 근데 제가 헛것을 봤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2층 창문에서는 다 보여요. 좌측, 우측, 정면으로 나가는 게.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면서 아직도 식은땀 나고 속이 쓰릴 정도로 좀 겁나요. 아니, 이 이야기 들으면서도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은 계속 소름이 돋네, 이거. 되게 미스테리한 거죠. 무서워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돌비님한테 제보 드릴 때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저도 알 수 없다고 제보 드린 거고. 그러네요, 진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저희 가족은 아버지 빼고 애초에 좀 기가 센 편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좀 많이 보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외람된 얘기긴 한데, 이 일은 그 아저씨 사건이 있던 지 1년 전에 있던 일이고,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한 층에 호가 3개라 그랬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200호, 201호, 202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01호가 저희 집인데 202호에서 한 가정이 안 좋은 선택을 했어요. 지금 제가 실제로 지금 계속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는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따님분은 살아계셨고 일주일 내내 방에 혼자 갇혀 계셨더라고요. 따님도 자세히 알아보니까 몸이 불편하셨어요. 네. 그래서 따님한테는 해를 안 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 좀 많이 컬처 쇼크였거든요. 네네. 그때 이후로 집에서 이상현상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또 일이 있으셨구나, 그 다음에.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겪었고, 두 번째는 저 혼자.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두 번째 사진 보내드렸을 때
창문이 총 3개 있잖아요. 일부러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거는 2층 창문 올라갈 때는 밖에서 보면 사람 머리밖에 안 보여요. 예. 근데 3, 4층 올라갈 때는 사람 전신이 다 보이게 구조가 돼 있어요, 저희 아파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3층으로 올라가면 밖에서 보면은 제 전신이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귀족님들께서 이제 듣다가 고등학생인데 학교는 안 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일을 좀 일찍 시작한 케이스예요. 아, 사회에 빨리 뛰어드셨구나. 네, 사회에 좀 빨리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이제 완전한 직장 잡히기 전에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많이 놀았죠, 집에서. 그날은 제가 한창 놀 때 집에서 막 밤을 샜는데, 네. 이 일은 저희 옆집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난 후의 일이에요. 네. 근데 그 일이 영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집 옆집이 이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다 의미부여를 하게 돼요. 이랬었던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근데 그날 같은 경우는 노란색 중간에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데 거기 구석에서, 실례된 얘기지만 제가 담배도 일찍 배워가지고 구석에 쪼그려서 이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컨디션이 게임을 한다고 밤을 이틀을 샜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때는 이제 게임을 하다가 저녁에 담배 피고 싶어서 담배 피러 나갔는데, 제가 이제 그 3층에 과일 통조림 캔 아세요? 알죠. 과일 통조림 캔 빈 거를 재떨이를 하려고 제가 구석에 갖다 놨었어요. 이제 그 구석에 쭈그려서 앉아서 담배를 폈는데, 담배를 피고 나서 저는 그 통조림에 재떨이를 하려고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담배를 버리고 담배를 사러 나갔어요. 네. 담배를 사러 나가는데 그냥 얼핏 뭔가 뒤가 되게 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분이었어요. 근데 제 지인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을 때, 제 종교는 기독교고 모태신앙인데 제 지인들은 왜 이 얘기를 듣고 야 넌 진짜 끼가 있다, 넌 오히려 기독교가 아니라 무당 쪽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왜 한지 모르겠는데 예. 그냥 담배를 사러 나가는데 얼핏 뒤를 쳐다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뒤가 되게 쎄했어요. 그러고선 이제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체크해드린 부분 있잖아요. 제가 그때 복장이 나시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반바지가 면반바지인데 흰색 형광색 스프라이트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형광색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두운 데선 약간 조금 빛이 나거든요. 그러고선 제가 그 표시해드린 부분, 제가 그 구석에서 담배를 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석에서 담배를 피고 분명히 제가 방금 전에 내려왔는데 그 구석에 보니까 누가 똑같이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근데 제가 1층까지 내려온 시간은 1, 2분도 안 되는데 똑같은 자세로 피고 있는데, 어두운 데서 담배를 흡입을 하면 빨개지죠. 담배불이 더 빨개지죠. 네. 그 담배를 흡입하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반바지가 형광색이에요. 저거 난데? 저거 분명히 난데? 나 지금 여기 있는데? 근데 그게 잔상이 아니라 저건 진짜 아무리 봐도 난데?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 이러고선 가만히 멍 때리고 보고 있었는데, 예. 담배를 다 폈는지 담배를 버리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내려오는데 2층 중간에 이제 자동 센서가 있거든요. 내려오는데 분명히 자동 센서에 불도 들어와요. 그럼 1층으로 내려오면은 만날 수 있겠다 해서 가만히 벙쪄서 있는데 아무도 안 내려와요. 우와, 뭐야 이거. 귀족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일단 아무도 안 내려오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일단 담배를 사러 가야 되니까, 그 혹시 말보로 아시나요? 말보로 알죠. 네, 말보로 레드 아시죠? 아유, 강하지. 예. 네, 말보로 레드는 필터 색이, 고유의 색이 있는 거 아시죠? 약간 카멜색. 색처럼. 카멜색. 네, 카멜색. 예. 네, 그렇죠. 담배를 사고 제가 헛것 본 것 같아서 올라갔어요. 2층 중간에 이제 3층에 올라갔는데, 네. 담배 종류라도 틀리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 통조림 그 통에 담배를 버리고 내려왔는데 말보로 하나가 그 통조림 옆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타고 있는 상태로. 예. 솔직히 거기서 되게 멍쳤어요. 뭐 어떤 친구들은 야 넌 진짜 네가 잘못 본 거다, 네 잔상이다,
네가 담배 2개 피고 버리고 내려간 건데 네가 잠 못 자서 마탱이 간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러고서는 그 상태로 벙찐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워서 바로 집 뛰어 들어가서 바로 잤죠. 이게 사실 우리가 막 유체이탈 뭐 이런 거는 자다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그렇죠. 그냥 맨정신에 밖에서 겪은 거잖아요. 예. 이건 뭐냐 진짜? 이런 건? 그러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지금 2번째 경험담 이 2개가 제가 인생 살면서 제일 기이해요. 근데 한 가지 간나야님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시들물서는 되게 많이 나온 거지만 자신의 모습을 똑같이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혹여라도 간나야님의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준 그런 귀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와 이거 실제로 겪으면 진짜 무섭겠다. 벙찌고. 그거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온몸이 굳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되게 경직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일을 예. 겪고 나서도 또 다른 일도 네. 겪으셨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폴더가이스트 현상이라고 아시나요? 엄마 알죠? 네, 그거는 지금 최근에도 계속 겪고 있는데 예. 이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 폴더가이스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거주하는 집의 옆집이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근데 더 의아한 거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릴 때도 이 집에서 한번 겪었었어요. 오,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어린 나이니까 초등학생 때니까 제가 여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자지 마라. 저희 어머니도 아무래도 기독교 쪽에 있다 보니까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제일 귀신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런 걸 꼭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폴더가이스트 현상 겪은 거 그때 시간도 거의 새벽 2시였어요. 초등학생 때 겪었던 거는 저희 집 구조 같은 경우가 아까 현관문 열면 바로 거실이라 했는데 주방 옆에 안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방에 그 당시엔 TV가 있었는데 TV를 보는데 그때 남양 특집이 되게 유행할 때여서 어릴 땐 되게 겁이 많았는데 괜히 호기심에 그거 보고 나오다가 괜히 무서우니까 엄마 아빠 옆에서 자려고 네. 이불 끌고 나오는데 저희 신발장 옆이 화장실이고 안방에서 나오면 쭉 정면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이불을 끌고 나오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화장실 문을 가만히 응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응시를 한 게 뭐냐면 고개를 들었는데 화장실 문이 살짝 움직인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엄청 미세하게 열려 있었어요. 화장실 문이. 닫히지도 열리지도 않은 정도? 엄청 미세하게 열려 있었는데 문고리에 걸리기 직전? 아예 닫히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은 그 정도로 있었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미세하게 열려있던 화장실 문이 철컥 소리 나더니 서서하게 반쯤 열리더라고요. 혼자. 예. 근데 초등학생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름이라 바람 한 점 안 부는데 선풍기도 안 틀어놨어요. 심지어. 그리고 선풍기로 화장실 문이 열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가만히 벙쪄서 보고 있는데 서서히 반쯤 열리는데 형체는 못 봤는데 안쪽에서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소리는 지르고 싶었죠. 엄마 이러고 소리는 지르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고선 그 자리에 한 3, 4분 서 있었어요. 그러고선 이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불을 켜고 문을 열었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엄마 아빠 가운데 사이에 껴서 잤죠. 그 일이 시작이었죠. 그렇게 한번 보고 나서. 이제 그런 걸 느끼고 나서 그 뒤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옆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 아는 동생 그리고 이제 친구 둘을 데려왔었어요. 저희 집에. 네. 아는 동생 한 명은 산업체 다닐 때 알게 된 동생이고 친구는 원래 불알 친구거든요. 근데 불알 친구를 한번 저희 집에 데려와서 잤었어요. 네. 근데 불알 친구 같은 경우는 기가 약해서 그날 자는데 하루 종일 악몽을 꿨대요. 그리고 그 산업체 같이 다녔던 동생이 말이 조금 소름 돋았는데 그 동생은 제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거든요. 아빠랑 가깝지 않다는 것도 알고 아빠를 되게 거리를 둔다는 걸 알고 있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산업체에 들어왔는데
제 방에 침대가 하나예요. 내 동생이 허리가 안 좋다고 침대에서 잘 수 있겠냐고 물어봐서 자라.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불편하면 침대에서 자라. 나 바닥에서 잘게. 그러고서 자는데 자고 일어나서 그 동생이 얘기해 주는데 새벽에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남자래요. 근데 그 동생은 저희 집에 왔을 때 아빠가 항상 안방에만 계셔서 그 동생은 저희 아빠 체격이나 얼굴을 몰라요. 저희 아빠가 인기척이 있어도 방에서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남자래요. 근데 당연히 그 동생은 저희 아빠인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뭐 하나 봤더니 그 남자가 제가 바닥에서 자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만지지는 못하고 콧바람을 내뿜으면은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자나? 자네? 이러고선 그냥 방문을 닫고 나갔대요. 근데 그 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형 아빠랑 안 친하다 하지 않았냐고. 안 친하다. 그래, 형 어제 새벽에 들어온 남자 누구예요? 뭔 남자? 이러니까 어제 어떤 남자가 방문 열고 들어와서 형 얼굴에 맞대고 자나? 자는 거 여부 확인하더니 그냥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설마 이 영향 때문인가 싶었죠 그때도. 네네. 근데 그 뒤로도 항상 샤워할 때도 저는 이제 되게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게 샤워할 때 막 계속 누가 문을 철컥철컥 건들면은 뭐야 왜 자꾸 누가 문 건드려 이러고선 짜증내면은 엄마나 누나나 그때 당시에는 미친놈아 문 건드리는 사람 없어 뭔 소리야. 근데 샤워할 때 계속 누가 노크하고 문을 계속 건드렸거든요. 네. 이제 폴더가이스트 현상 같은 경우는 되게 익숙하게 겪어요. 근데 문만 열리나요? 문만? 어떤 문이요? 그러니까 막 문이 열렸다 닫혔다 막 이런 것만 있나요? 그 문이 열렸던 거는 초등학생 때 네. 경험이 한 번이 끝이고요. 음. 그 외에는 문을 건드린다거나 오. 그냥 뭔가 느낌은 되게 쎄한데 되게 쉽게 접근을 못하는 느낌은 있어요. 분명히 존재는 해요. 전 네. 귀신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존재는 인정은 하겠는데 그 귀신이라는 존재한테 저는 지는 게 싫다 해야 되나? 부정하진 않는데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낀 것도 최근에 겪었던 일 때문에 11월 21일이니까 한 2달 됐죠? 거의 예. 근 2달 됐죠? 그때 겪었던 게 제일 최근인데 그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제가 찍었던 장소가 화장실에 있었고 카톡은 이제 아는 형님하고 카톡을 한 거예요. 회사 아는 형님하고. 네. 제가 사진에 그림으로 가린 거는 이 구조를 혹시나 아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가려놓은 거고. 필요 없는 부분만 일단 가린 거죠? 네네네네. 쭉 정면에 보면은 김치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그 김치냉장고 위에 엄마가 김장철이라고 배추 한 포기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스르륵 쿵 소리가 나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고 봤는데 저 맞은편에 보니까 배추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 선풍기 같은 거 앞에 말씀하시는 거 이건가? 초록 색깔? 그 선풍기가 아니라 네. 유명한 떡볶이집 시키면 담겨오는 플라스틱 용기예요. 예. 그 플라스틱 용기 위에 엄마가 배추 한 포기를 남은 걸 올려놓으셨었나 봐요.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사진 찍어서 형님 겁드리려고 가만히 화장실에 볼일 보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 있는 배추가 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분위기 조성하지 말라고 형은 막 겁먹으셔가지고 뭘 분위기를 조성하냐, 거짓말 아니다, 장난 아니다. 그러고서 이제 볼일 다 보고 저는 혹시나 이제 그게 김치냉장고 끝부분에 있어서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안쪽에 올려놓고 방에 들어가서 다시 잘라고 누웠는데 누운 지 한 2, 3분 됐나? 거실에서 또 갑자기 스르륵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또 떨어져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익숙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주우면서 혼잣말로 마음 알겠는데 좀 귀찮게 안 해주시면 안 되냐. 진짜 이거 줍는 것도 힘들다. 좀 이러지 말아달라. 부탁드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니까 그 뒤로는 또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갓나야님께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위치에다 놨는데도 떨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치. 이럴 때는 차라리 그렇게 한마디 하면 안 해요.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간단한 현상들은 너무 많이 겪는 문제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귀족분들께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이나 제 아는 동생은 형 할렘 가 산다. 너 휴가 산다. 그래요 진짜. 대단하다 그래요 저보고.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갓나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딱 반반이 아마 나뉠 거예요. 너무 예민하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아니다. 저거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민해진 것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으면요 그걸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항상 지내는 우리 집에서 갑자기 시선이 느껴진다거나 혹은 이상한 게 느껴져. 그래서 거길 쳐다본다거나 이런 게 괜히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쵸. 초자연적 현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느꼈기 때문에 뭔가 이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냥 이상하게 저기 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 그런 느낌이란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그 집과 그리고 또 겪었던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분명히 그 집은 보통 집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외람된 얘기이긴 한데 여기 동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계신데 네. 여기 이사 오셨던 분들은 제가 세 가구 이사 나가는 걸 봤거든요. 많이 나갔네. 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도 물론 모르고 들어오셨겠지만 네. 나가실 땐 제가 뭐 옆집에 대고 뭐 느끼셔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귀신 보셔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지. 네, 근데 이게 네. 저도 지금은 되게 해프닝처럼 얘기하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한창 논다고 밤새 컴퓨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새벽에 게임을 하는데 자꾸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나요. 되게 불쾌한 냄새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셨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음식물 쓰레기 뭐 안 버린 거 있어? 그러니까 없대요. 그래가지고 뭐지 싶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외출 준비하고 나가려는데 옆집이 신문이 책처럼 엄청 두껍게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집은 뭐 신문을 안 들여놓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동생들 만나서 담배 피고 얘기하고 들어오는데 동생들을 같이 잠깐 집에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집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울고 계세요.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촉이 되게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그냥 얼핏 그러는 거예요. 형 저기 왜 저래?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제 느낌대로 저기 사람 안 좋은 일 당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그 여자분이 신고를 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10분 뒤에 소방대원하고 경찰차가 저희 집 앞에 왔어요. 그러고선 당연히 이제 그 옆집 문을 개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당시에 소방대원분 대장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네. 상사분한테 전달하는 걸 듣는데 사망하셨다고. 사람이 진짜 돌아가셨구나. 네, 근데 그때가 여름이어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상태가 정도를 넘어서서 그 문을 개방했을 때 2층부터 그 15층까지 채취가 다 퍼졌어요. 저도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진짜 태어나서 살면서 그런 채취는 처음 맡아보니까 잊혀지지가 않아 이거. 네, 그건 코가 따갑다고 표현해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영화에서 보는 폴리스 라인 있잖아요. 그게 저희 바로 옆집 입구에 쳐졌거든요. 들어가지 말라고. 보통 집이 아니라니까 이거. 건물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제가 충격을 먹어서 어머니가 목회자시니까 교회를 하니까 교회에 가서 자자 했고 저는 무서워서 교회에 가서 자는데 솔직히 교회에서 생활한다 해도 하루 이틀 속옷 입다 보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은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은 집에 있고 근데 전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집 현관문으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2층 담 타고 들어갔어요. 그 당시엔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저 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네. 귀족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네. 처음 보시거나 낯선 분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사람이어도요? 사람이어도 네. 그거는 이제 귀족분들 판단이시겠지만 정상이라고 판단 드시면은 들이셔도 되는데 네. 뭔가 되게 깨름칙하면은 저는 낯선 분은 절대 집에 안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네. 그 느낌이 다를 때. 네, 느낌이 다를 때. 맞네요, 맞네요.
그리고 이게 귀신을 떠나서 사람이 또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또 그렇죠. 조심해야죠. 네. 일단은 오늘 많은 일들을 또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첫 번째 또 이제 아버님이 데리고 온 손님이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잔잔한 소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오늘 해주신 이야기들이. 야, 이거 우리 주변에도 좀 겪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소름 끼치게 잘 들었던 공포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네. 마지막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갓나야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이게 보통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정말 소름 끼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폴더가이스트 현상은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초자연적으로 물건이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잘못 놔가지고 움직여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떨어질 수 없는 공간에서 물건이 떨어졌을 때는요, 여러분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만 압니다. 그냥 단순히 그거 그냥 물건 떨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겪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공간에 물건을 놔뒀는데 그게 떨어져서 얻은 공간에 이동을 해 있다?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리 숨을 크게 쉬어두시길 바랍니다. 그가 왔습니다. 동네 꼬마님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숨 막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숨 많이 쉬어두시고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동네 꼬마 형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 동꼬 형님이 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네. 될까요? 키워드가 네. 되게 흔한 키워드입니다. 여자친구입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제 좀 있으면 벚꽃도 필 거고, 많은 새로 사귄 커플들이 오. 꽃놀이도 가고 또 결혼도 하는 이런 시즌이 다가왔는데, 그 시즌에 맞춰서 즐거운 또 연애 생활 되시라고 이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잔인하네요. 그래서 예. 잔인해. 사실은 이 이야기를 작년 연말에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이제 저하고 같은 브랜드에서 일하는 동생인데, 동기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큰 구심점은 없는 친구인데 서로, 제가 전시차를 팔아서 타 지역에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마침 저녁밥 시간도 되고 그래서 배고가 고파서 차를 갖고 제가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밥이나 휴게소에서 먹어야겠다 하는데, 선뜻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저보다 동생인데 이 친구가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같은 브랜드에 있으니까 한숨도 쉬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있는 지역에 동생도 차 가지러 오면은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그랬더니 진짜 왔더라고요. 오. 굳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전시차를 팔아서. 그래서 예. 친해져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서로 통화를 해요. 이번 달에 몇 대 팔았냐, 뭐 좀 힘든 고객은 없었냐. 그래서 연말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야, 너 혹시 무서운 얘기, 조금 섬뜩한 얘기 아는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예. 왜 바로 얘기를 안 했냐면은 조금 어쩌면 시들무에서 많이 다뤘을 법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시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또 100% 이건 리얼이니까 네. 한번 오늘 들고 와봤어요. 이 친구가 올해 나이는 35이고 28살 때 겪었던 일이에요.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원래는 취직을 그냥 했었는데, 일반 직장은 정시에 출근해가지고 뭐 야근도 있고 특근도 있고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좀 이러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자기 그 성격하고 안 맞더래요. 그래서 6개월도 안 다니고 딱 때리치고, 이제 친척이 소개를 해준 게 저희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사원으로서 시작을 해봤는데, 그래도 나름 잘 자리 잡았고 적성에도 잘 맞아서
부모님한테도 독립해서 혼자 좀 살겠습니다 하고 혼자서 나와서 살면서 이제 피 끓는 청춘이 저녁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켜고 검색을 좀 했대요. 우리 이성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어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채팅을 좀 할 수 있는. 채팅. 예, 같은 이제 지역을 좀 알려주면서 서로 오. 매칭을 해줘가지고 이제 몇 분한테 쪽지를 보냈는데 대부분 씹히고 뭐 대화를 하더라도 잘 안 이어지고 이러는데 어떤 여성분하고는 매칭이 돼가지고 쪽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좀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대화가 좀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얼굴 보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쪽지하다가 만나서 술 마시는 건 좀 뭐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말씀 주시는 게 너무 매너 있고 좋으니까 얼굴 한번 보자. 그게 이제 저녁 한 10시가 못 되었고 만남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머리 감고 머리에다가 왁스 칠하고 옷 깔끔하게 입고 번화가 쪽으로 나간 거예요. 약속 장소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일단은 서로 이름은 모르고 약간 닉네임식으로 딱 가가지고 혹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만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연락처는 서로 교환 안 하고. 그래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더니 키는 한 160 정도 돼 보이고 얼굴은 평범한데 약간 보기 좋게 통통하신 여성분 한 분이 서 계시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마른 여성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침 자기가 가진 이상형하고 어느 정도 약간은 매칭이 돼서 저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혹시 똘비님 아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 똘비라고 하면서 이제 둘이 만나서 술을 한 잔 먹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거기 나갈 때 목적의식은 좀 뚜렷했겠죠. 그 나이에 피 끓는 청춘에 오늘 저녁을 내가 한번 뜨겁게 불살라 보겠다. 그래서 이제 막 건배하고 술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누는데 이 여성분이 정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예. 이 여성분은 연애를 하게 되면은 남자친구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기는 존중을 하고, 그러니까 연인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녁 늦게 너 누구 만나냐, 어디 나가냐, 인증샷 보내라. 이런 거는 솔직히 서로에게 신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성분이었대요. 똘비가. 이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나이는 22살이더래요. 대화를 해봤더니. 근데 지금 학교는 안 다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살던 지역은 좀 먼 지역에서 살다가 업무 때문에 이쪽 지역에 얼마 전에 넘어와서 자리를 좀 잡았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 대화를 나눌수록 오늘 저녁을 뜨겁게 불살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여성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더 만나보고 싶다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더래요. 대화를 할수록. 그래서 다른 마음 안 품고 진짜로 매너 있게 술 먹고 연락처 교환하고 서로 실명을 알고 이제 각자 집으로 헤어진 거예요. 되게 딱 매너 있게. 그 이후로 서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뭐 만나서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가고 또 이 여성분이 차도 있으시더래요. 22살인데. 네. 근데 완전 상여자인 게 쌍용 거 벤 차량 있잖아요. 그 픽업 트럭 벤 차량을 몰고 다니시더래요. 그래서 예. 와 상여자다. 진짜 뭔가 매력이 찰찰 넘쳐 흐른다. 예. 그렇게 해서 만나다가 연인 관계로 드디어 발전을 했대요.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100일 넘게 쭉 만났는데 조금 이제 불만이 생기더래요. 물론 굉장히 좋았대요. 저녁 한 8시 이후로는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는 뭐 없고 본인이 심심하거나 해서 전화하면은 바로 받든가 아니면은 안 받더라도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는 항상 콜백이 와주고 네. 나에 대해서 구속도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의심도 크게 안 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고 너무 좋았는데 100일이 넘어간 시점에 불만이 뭐였냐면 진도가 안 나가더래요. 뽀뽀 이상 진도가 안 나가지더래요. 너무 완강한 이 거절에. 그래서 피 끓는 청춘이 이제 막 죽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또 해봤는데 그래 내 나이도 28인데 나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조 있는 여자가 좋지. 또 한편으로 이 생각도 들더래요. 그래서 그래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만나고 진짜 미래를 완전히 약속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게 될 건데 내가 너무 조바심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궁금증들이 증폭이 되더래요. 이게 100일이 넘어가고 반년이 넘어가고 무슨 궁금증이 증폭이 되냐면은 집을 모른대요. 이 똘비의 집을. 이렇게 만났는데 보통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 바라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되게 정중하면서도 완강하게 거절을 한대요. 집 바라다 주는 거 싫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왜 그러냐고 몇 번 물어봤더니 실은
내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굉장히 집착이 강한 스토커였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당신한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상처가 좀 치유될 때까지만 날 좀 보듬어 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모로 의심들이 생기는 게 집도 모르고 저녁이 되면은 연락이 안 와. 근데 내가 연락을 하면은 안 받으면 30분에서 1시간 있다 연락이 와. 아, 혹시 밤일을 하는 게 아닌가 얘가. 이런 생각들이 점점 크게 자리를 잡더래요. 근데 밤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더니 많은 상황들이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마냥 바보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집이라도 한번 보자. 집을 알면 얘가 집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나가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니까 네. 친구가 퀵 배달 일을 하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대요. 친한 친구인데 야, 내 여자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솔직히 내가 좀 이런 게 많이 궁금한데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 너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내가 문자를 보내면은 30-40분 정도 후에 그 번화가 택시 타는 쪽에서 네가 오토바이를 한쪽에 하이바 쓰고 좀 기다리고 있어라. 여자친구가 택시를 타고 출발을 하면 네가 어느 동네로 가는지 집을 좀 한 번만 따라가 봐주면 안 되겠냐. 오호.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얘기를 듣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밥 한 끼 사라 그러면 내가 그건 하겠다. 친구인데 그거 하나 못 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하고 술 한잔 먹고 친구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30분 후에 준비 좀. 그때 친구가 이제 답장이 왔어요. 준비 완료. 그래서 여자친구 택시 태워서 잘 가 하고 보냈는데 일단 여자친구가 집이 어딘지는 안 알려줬어도 일단은 번화가 기준으로 뭐 내 집은 북쪽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위치만.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르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남쪽인 거예요. 완전 반대쪽. 오? 집도 완전히 거꾸로 알려준 거예요. 그럼 집은 어떻게 파악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주택가 쪽에서 내렸는데 내가 천천히 오토바이 타고 뒤에서 따라갈 수가 없잖아. 내가 택시 내린 데까지는 알려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찾아봐라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참 고맙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의심이 더 커지더래요. 예. 아니 집은 안 알려줄 수 있어. 근데 위치를 거꾸로 알려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믿음을 못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얘가 그렇게까지 뭔가를 숨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알려준 일단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린 그 동네로 자기 차를 가지고 다음날 가봤대요. 다음날 가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저녁에 그 동네를 그냥 쭉 걸어 다녀봤대요. 뭘 찾은 거냐면은 여자친구 차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차를 찾아보려고 쭉 걷는데 거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니까 달동네가 하나 나오더래요. 예. 근데 일반 동네하고 달동네 경계면에 있는 집에 여자친구 차가 딱 주차가 돼 있더래요. 근데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주택 옆에 차가 주차돼 있다고 이 집에 여자친구가 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차 옆에 가가지고 담벼락 뒤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안을 좀 보려고 하는데 뭐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제대로 보이는 것도 없고 전화나 한번 해보자. 벨소리라도 혹시 울리나 한번 들어보자라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어봤대요. 그랬더니 안 받더래요. 그래서 한 30분 이내로 콜백은 올 건데 근다고 내가 여기서 전화 받으면 뽀록 나니까 담배는 한 대 피고 가자. 그래서 그 담벼락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대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택 대문이 그 안에 현관문이 끽 하면서 열리더래요. 근데 주택이 허름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주택이고 앞에 작게 화단이 하나 있는데 그 나무나 이런 건 안 심겨져 있고 그냥 흙만 있는 화단이 있는 진짜 허름하고 작은 주택인데 안에 현관문이 끽 열리더니 여자친구가 거기서 나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기 사는 게 맞구나. 근데 이 시간에 집에 있는 거 보니까 화류계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때 시간이 한 저녁 10시 정도? 봉투에다 뭘 담아서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혼자서 그 시간에 여자가 그 앞에 화단 흙을 막 삽으로 파더래요. 삽으로 착착 파가지고 봉투에 있는 거 그 안에다가 탁탁 덜고 다시 흙을 덮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음식물 쓰레기를 저기다가 뭐 치우고 있는 건가 하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뭐라 혼자 투덜투덜 하더래요. 네. 뭐라 투덜투덜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 제스처가 보이길래 그래도 이 동생이 나름 머리가 빠릇빠릇한 게
벨소리 울리면 걸리니까 본인 거 핸드폰을 후딱 꺼내가지고 진동 모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발소리 안 나게 총총총총 그 골목 따라서 이제 한참 멀어진 거죠. 아니야 다를까 전화가 바로 걸려오더래요. 그래서 안 받았대요. 일단은 목소리 들릴까봐. 그리고 한참 떨어져갖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더래요. 그래서 자기야 뭐 했어? 그러니까 나 그냥 누워서 TV 보고 있었어. 이렇게 또 일상적인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 일주일을 매일 순찰을 돌아봤대요. 그냥 거기를 서로 데이트하는 날 아니면은. 그랬더니 어디 나가는 거 없이 집에 계속 있더래요. 집에 불도 켜져 있고 차도 있고. 그래서 어두운 일 하는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근데 그 외적으로도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답답하더래요. 이때가 거의 근 1년 가까이 만났을 텐데 이 친구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지 형제가 누가 있는지 본래 고향이 어딘지 뭐 말은 하는데 별로 신뢰도 안 가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오픈하는 게 없더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도대체 뭐 하는 친구인가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말투에 섞여 나오면서 좀 언쟁을 벌였대요. 한 번에 드디어 네. 좀 싸움이 크게 한참 말싸움을 하고 전화를 이렇게 끊고 있는데 내가 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이건 내가 화낼만 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그냥 뭐 얘기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 퀵이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퀵이라는 친구가 여자친구도 이제 몇 번 봤었거든요. 네. 야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야 뭐뭐뭐뭐 차 남바 그 여자친구 차 맞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네 여자친구 같더라고. 지금 시장에서 닭 사고 있다야. 그래요. 그래서 닭? 이 시간에? 무슨 닭? 그랬더니 시장에 가보시면 이제 제 지역에도 있는데 생닭을 이렇게 파는 그런 시장인데 살아있는 닭을 그 자리에서 쳐가지고 이렇게 날개 깃털 같은 거 빼가지고 파는 시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생닭을 샀대요. 근데 생닭을 살아있는 닭을 사서 가더래요. 그래서 픽업 트럭 뒤에 우리 그 강아지나 고양이 넣는 이렇게 집같이 생긴 케이지 있잖아요. 이쁜 거. 네. 거기다가 닭을 넣고 지금 가려고 한다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꺼 퀵비 내가 줄라니까 좀 따라가봐. 어디 가나. 야 따라가봐. 나 이유는 묻지 마. 그랬더니 친구가 알았어. 한번 가볼게 하고 이제 친구가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오더래요. 예. 전화가 와가지고 야 한참 따라왔는데 시 딱 벗어나면은 있는 시골 마을 하나 들어가는 것까지는 내가 봤는데 그 이상은 따라가면 나 걸린다. 여기까지는 내가 아무튼 따라와봤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위치를 보내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자기가 차를 한 대 팔았던 동네더래요. 거기가 시골 여기저기 저도 차를 많이 파니까 뭐 그런 아다리는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이 친구가 여기에 연고가 있을 리는 없고 참 이게 뭔 일일까 하다가 영업사원인 재치가 살짝 발동을 했어요. 이 동생이. 네. 그 닭집 위치가 어디냐 정확하게 그랬더니 친구가 설명을 해줘서 닭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닭집 사장님을 이제 추궁을 좀 했대요. 왜 그러냐면 어린 여자가 와서 이렇게 닭을 사가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방금 왔던 픽업 트럭 타고 온 여자 뭐 자주 와요? 이렇게 물었더니 당연히 사장이 그런 건 왜 묻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친구인데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닌데 참 여자친구가 좀 바람이 난 것 같다고 다른 남자 몸보신 시켜준다고 요즘 닭을 좀 해다 주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정황이 좀 있어가지고 사장님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걸 내가 함부로 뭐 다른 사람에서 얘기할 수 있고 없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차 타면서 느낀 거지만 제일 좋은 이거는 딱 우리 신사임당 누님 부장을 딱 드린 거예요. 10만 원을 딱 드리면서 저 진짜로 간절하니까 말 좀 해주셔요. 그랬더니 딱 돈 받으시더니 한 5일에 한 번꼴로는 오신대요. 그 고객이 여자친구가. 그래서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씩 사간대요. 자기도 뭐 하는 사람이가 궁금은 한데 굳이 물어볼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팔았대요. 예.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명함을 드렸대요. 저 다음에 여자친구 와서 생닭을 사면 저한테 전화 한 통만 좀 주시라고. 그러면 내가 제보비 오늘 드린 것만큼 내가 한 번 더 드린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거 그런 건 어렵지 않지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확실히 이제 신사임당이 최고예요, 진짜. 예. 그리고 나서 한 번 이렇게 언쟁을 벌인 커플들은 조만간에 또 바로 언쟁을 한 번 이렇게 벌이고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조만간에 한번 또 싸웠대요. 또 싸우고 진짜 신기할 정도로 싸우고 난 다음날 그 닭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핸드폰 번호 저장 안 해놨으니까 예 사장님 봤더니 방금 여자친구 닭 사가셨어요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제가 찾아뵙고 살해하겠습니다 하고 딱 끊고 뭔 계획이었냐면은 그 시골 동네로 그냥 바로 가봤대요. 그냥. 예. 근데 본인이 그때 회사에 있어가지고 본인 차를 타고 가면은 알 수도 있으니까 시승차를 타고 갔대요. 시승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마을 초입에서 차를 한쪽에 대놓고 기다리는데 여자친구 차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오.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더래요. 뭔가 내가 계획해놓은 게 맞아 떨어지는 도대체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길래 차가 한참 멀어졌을 때 본인도 시동을 걸고 마을로 따라 들어갔대요. 쭉 따라 들어가는데 마을 지리는 되게 간단하고 이 마을을 차량 출고 때문에 2번 정도 와본 마을인데 이 마을 끝에까지 들어가면은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옆으로 비포장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이 돼 있고 이 길을 쭉 따라 들어가면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선산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의 길인데 그 뚝방길로 쭉 따라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연고도 없는 곳에 본인의 선산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저수지 비포장이 시작되는 쪽 옆에다가 한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들어갔대요. 걸어서 한참 들어가는데 한 5분쯤 걸어 들어갔을까? 딱 차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는데 닭을 한 마리 사왔잖아요. 여자친구가. 닭 목하고 몸통하고 같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줄을 하나 매가지고 나무에다가 짧게 매달더래요. 이렇게 위에서 매단 게 아니고 옆으로 나무 네. 기둥에다가 짧게 매달아서 이렇게 닭을 놓고 그러니까 크게 못 움직이게 닭이 야구방망이로 그냥 빠따를 치고 있더래요. 그렇게.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상은 아닌 것 같더래요. 분명히. 네. 한참 그렇게 빠따를 막 치더래요. 그 닭을. 그럼 닭이 하늘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한참 그 미친 짓을 이렇게 하고서 차 그 적재함에서 삽을 하나 빼더니 흙을 또 파더래요. 한쪽을. 그러더니 줄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 탁 놓고 흙을 탁탁 덮고 차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더래요. 그냥. 뭐야? 그래서 와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대요. 이런 모습은 뭔가 있다 얘는. 근데 지금 나오는 차에 마주치게 생겨가지고 뚝방 옆으로 그냥 미끄러 내려가고 정장 다 버리고 그 차는 지나가고 다행히 본인은 못 본 것 같아갖고 다시 기어 올라와가지고 내려가려고 약간 지대가 밑에보다 높았으니까 내려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차가 쭉 내려가다가 본인이 타고 온 시승차 옆에 잠깐 쓰더니 다시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막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혹시 걸렸나. 그리고 매장에 복귀를 했더니 옷은 흑투성이에 얼굴은 뭔가 근심이 좀 가득 차 있고 하니까 좀 친하게 지냈던 선배가 일로 와 담배 한 대 피자. 그래가지고 둘이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너 뭔 일이냐 말을 해봐라. 너 뭐 돈 사고 쳤냐 하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선배님 뭐 돈 사고는 아니고 쪽팔려고 내가 뭐 말도 못 하겠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런 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야 네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잘 한번 들어봐 하면서 내 친구가 어느 동에서 술집을 하나 하거든. 네가 여자친구랑 좀 화해하고 그러면은 꼬셔가지고 그 술집을 한번 가서 술을 한 잔 먹어. 술 한 잔 먹으면은 내가 친구한테 미리 얘기해 놓으려니까 너도 통화해놓고 민증 검사를 한번 억지로 할게. 민증 검사를 하면 네 여자친구가 22이라며. 그러면은 보통 민증이 성인이 되기 전에 나오니까 원래 살던 동네랑 그 민증에 다 써있잖아. 본명이 맞는지도 거기 보면 알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자. 이 아이디어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도와주시라고 딱 다 짜고 디데이가 딱 돼가지고 그 술집을 갔대요. 이제 화해도 했고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사장님 저 예를 들어서 6번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딱 얘기한 대로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죄송한데 그 신분증 검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주고 알겠다고 그러고 가서 이제 술 한 잔 먹고 딱 집에 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그 신분증 내용 한쪽에 메모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문자로 보내줄게요.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더래요. 그 문자 온 걸 딱 받아서 봤더니 사진은 본인이 맞는 것 같고 이름은 뭐고 주소는 어디에 써있고 그리고 출생연도가 22살이 아니고 25살이더래요. 그래서 3살 맞네. 얼굴은 맞으니까 본인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이도 속였고 한 3살을 속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고향은 부산인데 민증상 써있는 그 주소는 당진 정도로 돼 있는 오. 완전히 또 반대인 이런 곳을,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여자친구인 거예요. 하나도. 뭐 하나 진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은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까지 보고 얘를 내가 계속 만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에 그 스토커를 했던 남자친구 때문에 숨긴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도 이 여자친구의 본 과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다고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차 팔면서 그냥 상담을 하고 있는데, 고객분이 원하는 차가 원래는 2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전시차는 좀 있으면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차 리스트를 쭉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당진이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매칭이 되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잡았대요. 마침 이게 아다리가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무작정 그냥 그 동네로 가봤대요. 근데 당진은 굉장히 큰 도시지만 지방 도시여서 되게 작을 거라 생각하고 가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중국에서 왕서방 찾기더래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은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고인지 남녀공학인지 어딜 나왔는지 본인이 아무것도 정보가 없더래요. 그냥 무작정 홀린 것처럼 왔는데 예. 근다고 본인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뭐 학교 들어가가지고 혹시 이런 학생 다녔어요 물어본다고 알려줄 리도 없고 예. 아 내가 그냥 너무 답답했는가 보다 하고 거기에 있는 저희 자동차 대리점에 가가지고 차량을 인수를 해야 되니까 딱 들어갔는데 본인하고 연배가 얼추 비슷해 보이는 영업사원이 있더래요. 당직을 쓰고 있더래요. 저도 전시차 가지러 가면은 담배 한 대 피고 얘기도 하면서 놀거든요. 그쪽 영업사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본인보다 1살 어리더래요. 그렇게 어린 영업사원이 흔치는 않은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이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그래도 내 얘기를 듣고 뭐라도 정보를 캐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여기 대리점 사람들은 그래도 내 말을 듣고 한번 움직여줄 수는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그냥 해봤대요. 혹시 이 동네에 그 똘비라고 민증에 써있던 본명이 똘비라고 해볼게요. 똘비라고 몇 년생인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름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허세를 부리더래요. 네. 뭐 학교 다니면서 사고 좀 치고 유명했던 애 같으면은 제가 알아보면 알 수는 있다. 이렇게 조금 허세 객기를 부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명함 이렇게 딱 주면서 그 혹시 좀 알아보고 정보 있으면은 나한테 전화 한 통만 달라고 내가 요래저래 하고 사실은 여기 지역에 있는 전시차를 잡은 건데 막상 와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하다. 또 자초지종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어렵게. 쪽팔리지만. 일단은 알았다고 울고 본인은 전시차를 가지고 본인 지역에 와서 썬팅샵에다 차를 인도를 해놓고 저녁에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가. 예. 그래서 또 신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어디 누굽니다. 딱 받았더니 과장님 저 그 어디 대리점 누구예요? 아까 거기 대리점이더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알아봤는데 제가 좀 이따 카톡으로 졸업앨범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얼굴이 맞으면 그분이 맞을 거고 얼굴이 안 맞으면 그분이 아니니까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 들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되게 유명한 왕따였고 사이코였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되게 말수도 없고 애들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이렇게 지내는데 한 번씩 이유 없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친구를 뒤에서 펜으로 찍고 또 심지어 중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오빠랑 사귀었는데 이 고등학교 오빠가 왕따인 것도 아는데 솔직히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좀 골려주려고 나쁜 쪽으로 아이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걸 알고 만나는 날 그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가지고 진짜로 또 큰 사건도 일으키고 했던 완전히 머리 나사 풀린 애라고 그거. 예.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는 걔 그거 신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걔 뭐 무당한다고 이런 소문도 있고 혼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도 있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서 안 본 지 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사진 좀 하나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졸업앨범 사진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맞더래요. 이래서 타 지역에 넘어와 있었구나. 이해가 안 되던 게 좀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뭔가 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이든가. 근데 이거는 뻥이라는 거를 본인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찌됐건 이 진실이 하나도 없고 뭔가 문제가 있는 이 똘비하고는 내가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할 수는 없다. 내일이라도 만나자고 해서 헤어지자고 정확하게 내가 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날 만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틀 후에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똘비가 되게 살갑게 대하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매몰차게 말하려고 했다가 좀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타이밍을 재다가 이제 시간이 그날 몇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근데 똘비가 오빠 드라이브나 좀 하자고 그러면서 본인 차로 드라이브 하자고 해서 아 그래 그러면은 조용한 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자. 똘비 차를 탔대요. 똘비가 노래도 키고 흥얼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렇게 해맑은 애가 어떻게 닭을 나무에 묶어놓고 그러고 있고 저런 과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소름이 돋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똘비가 운전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쭉 가서 차 세우면 얘기하려고. 근데 똘비가 그 마을로 들어가더래요. 예. 어이구야 느낌이 쎄하다. 이게 알리는 없고 얘가 그래 이쪽 지역에 온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적한 곳 아는 곳이 이곳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닭 묶어놨던 곳에 주차해놓은 그 자리까지 차를 갖고 그 자리에 딱 주차를 하더래요. 느낌 되게 더럽더래요 진짜. 근데 크게 무서워할 건 없는 게 어찌됐건 그 친구가 키가 한 178 정도 돼요. 그리고 막 몸이 막 울구각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남성인데 일반적인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쫄아갖고 옆에 있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보조석에 타 있었고 이 동생은 딱 차를 세우고 이런저런 얘기 하려고 하는데 이제 똘비가 먼저 얘기하더래요. 오빠 오늘 나한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없었어?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소름이 좀 돋더래요. 어떻게 알았지? 그쪽 지역에 이렇게 들쑤시다가 혹시 얘한테 돌고 돌아고 얘기가 귀에 들어갔나?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뭔 얘기를 해. 만나려고 만나서 그냥 우리 데이트하고 드라이브 하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속으론 그랬대요.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자. 헤어지자는 건 무섭다. 그랬더니 똘비가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 마지막 기회야. 나한테 할 말 있었으면 말해봐.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고 있구나 싶더래요. 영업사원 촉이 있으니까. 사실은 오빠가 네가 하도 감추는 게 많아서 좀 알아봤는데 알다 보니까 네가 원래 살던 지역도 알고 때마침 내가 차팔로 갔다가 거기 영업사원한테 네 얘기를 좀 들었다. 얘기를 들었는데 오빠는 솔직히 근다. 네가 이렇게 다 감추고 한 게 나 이해도 안 되고 좀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오빠도 날 떠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이게 느낌이 분명히 여잔데 되게 무섭더래요. 그 순간이. 그래서 헤어지자 말은 전화통화나 문자로 하자. 그리고 아니? 내가 거기 갔다 와서 너에 대해서 다 알고 내가 너한테 전화로 헤어지자고 했니? 오늘 만나서 너랑 이렇게 나 즐겁게 데이트하고 내가 너한테 그런 내색을 비췄어? 네가 그거에 마음에 상처라면 그 상처를 난 안아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멘트를 막 친 거예요. 멘트를 막 쳤더니 똘비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오빠가 진짜로 나 떠나가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렇게 다 알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오빠 나 진짜 너무 감동이고 너무 오빠한테 미안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조석 쪽으로 몸을 뉘어가지고 제 동생, 그 동생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더래요. 예. 그래서 머리를 좀 쓰다듬어 줬대요. 근데 소름 돋더래요. 올라갔다 빨리 상황 정리하고 나 집에 가가지고 문자로 얘기하겠다. 못 만나겠다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만나겠다. 머리를 한참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오빠는 다 이해해. 그러니까는 빨리 얘기하지 그랬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흐느끼다가 조용하더래요. 조용하더니 똘비가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오빠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뭔 심장? 하고 얘기를 했더니 다 그러더라. 숨길 땐 심장이 다 빨리 뛰더라. 그러면서 머리를 탁 들었는데 그 사람이 눈이 뒤집혔다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 고양이들이 털 세우면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있죠. 막 날카로운 소리. 여자가 막 이런 거. 네. 그 소리를 막 악지르듯이 지르면서 손톱으로 자기 목을 이렇게
뜯을 것처럼 자꾸 핥히더래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갑작스럽게. 근데 멀쩡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여자가 자기 목을 이렇게 쥐어 뜯을 것처럼 조르면서 이렇게 핥히니까 이걸 뜯어내려고 자기가 그 여자친구 양 손목을 자꾸 뜯어내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까불다가 와이프한테 한두 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 여자가 생각보다 진짜 힘이 세요. 예. 그리고 이 동생도 같은 경험을 한 게 뭐냐면은, 내가 풀파워로 이거를 뿌리치면은 뿌리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치니까 이 사람이 안 다치는 선에서 힘 조절을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힘이 더 들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어찌됐건 힘으로 뜯어갖고 목에 막 다 핥히고 뜯었는데, 그 컵홀더 있는데 옆에 철물점에서 파는 큰 커터칼 하나가 꽂혀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기에 손 뻗으면 답 없다, 저거는. 아무리 내가 남자여도 살 그냥 찢어지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데 그쪽으로 손이 쑥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만, UFC에서 파운딩 하는 것처럼 주먹으로 얼굴을 갖다가 풀파워로 꽂아버린 거예요. 그냥 막 8방, 9방을. 어이구, 예. 그렇게 하니까 손이 자연스럽게 똘비가 얼굴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타이밍에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차에서 내렸는데 똘비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또 막상 겁나더래요.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주먹이 지금 나도 살려고 나간 건데, 주먹이. 머리를 이렇게 딱 드는데 코하고 입술 이런 데 찢어져갖고 피가 범벅이 된 얼굴로 이렇게 딱 얼굴을 드는데, 인상과 그 눈빛이 죽일 것 같더래요, 자기를. 예.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머리를 들더래요. 아, 몰라. 커터칼이지만 나는 쟤랑 싸우고 싶은 생각 없고 튀자 하는데, 갑자기 똘비가 운전석에 딱 앉더니 시동을 그냥 걸더래요. 예. 그러면서 차로 자기 쪽으로 돌진을 해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냥 차로 마치 밀어서 죽일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옆에 거기가 비포장길이니까 나무 있는 쪽 길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산길로 뛰었대요. 왜냐면 차 가지고 쫓아오진 못하니까. 근다고 여자가 내려서 자기를 쫓아와도 느리니까, 여자는.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마을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야, 나 좀 태우러 오라고. 너 그때 그 마을이니까 나 좀 태우러 오라고. 저거 완전히 저거 미친 사이코다고, 저거. 나 좀 태우러 오라고 해가지고 친구가 태우러 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예. 와, 나 X 됐어. 내가 이렇게 얼굴을 죽사발을 만들어 놨는데 보나마나 고소 들어올 거고, 경찰에 가서 말해봤자 나는 남자고 똘비는 여자고, 남자인 나는 목에 생채기 몇 개 있고 똘비는 얼굴이 아예 뭉개졌고, 아, 미치겠다. 나 이거 뭐 감옥에 가는 건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냥 아무 연락이 안 오다가 한 열흘? 보름쯤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걸려서 받았더니 그 똘비의 부모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똘비가 사실은 좀 귀신을 씌인 아이다. 그래서 용한 무당도 많이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좀 치료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내보낸 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미안하다. 고소하거나 우리가 신고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다만 우리 똘비가 이런 귀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니까 조금 이해해줄 수 없겠냐, 이렇게 여기서 인연은 끊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이 동생이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은 확신을 하거든요. 똘비는 귀신에 씌인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왜 알 수 있었냐면, 아까 전에 그 뒤에 말씀드린다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똘비 집을 찾아 나서서 똘비 차 옆에서 담벼락 너머로 이렇게 보는데 똘비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뭔가를 묻었잖아요. 네. 딱 뭔가를 묻고 본인한테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면서 하는 얘기가, 아씨, 얘는 한참 즐겁게 노는데 꼭 이럴 때 전화질이야 하면서 전화를 자기한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똘비는 매 순간마다 귀신에 씌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냥 예. 사이코패스 또라이지 귀신에 씌인 게 아닌데, 부모님한테는 자기가 귀신에 씌인 것처럼 쇼를 해가지고 부모님은 자기를 걱정하게 만들고 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는 눈치만 봤다가 사이코패스 짓을 해야 되는데 사람 갖고는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닭집이나 가고 그러고 있고 하는 완전 또라이인 거를 부모님한테 다 얘기를 해줬는데 부모님은 안 믿더래요. 예. 내가 우리 딸 하루 이틀 봐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그쪽
사정이고 아무튼 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전했고 뭐 서로 고소의 의사가 없으니까 그럼 이쯤에서 인연은 끊읍시다 하고 인연을 끊고 생활을 하는데 솔직히 두렵더래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뭔 사고를 당할지 두렵더래요. 근데 이 동생이 그래도 강다구가 있다고 느꼈던 게 여자친구한테 문자는 하나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눈앞에 나타나려면 나타나. 그날이 너는 죽는 날이니까 하고 먼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오, 예. 답장은 안 왔고 그날 이후로 아무튼 그 똘비하고 마주친 일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동생이 아무튼 살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사이코인 사람을 만나본 건 처음이어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경험이잖아요. 예. 얘기는 해줬는데 아마 시들모에서는 이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요, 한 번도 이 얘기를. 이 정도까지는 없었고요. 대부분 스토킹 뭐 얘기 정도? 근데 스토킹에서 좀 소름 끼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완전 와. 그리고 그게 하나 더 있었네요. 맞아. 그 얘기를 안 했다. 예. 이 친구가 그리고 얘기 들은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그쪽 여자친구가 살던 동네 옆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 A4 용지로 되게 허술하게 임대라고 써 있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집 나갔냐고. 그랬더니 집 나갔는데 혹시 물어봤대요. 그 전 세입자가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인데 혹시 집이나 이런 곳에 이상 없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단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거길 파봤더니 뭔 내용일지는 아시겠죠? 예. 온갖 뼈가 나오고 썩은 게 나오고 그리고 그 얘기 해주더래요. 내가 미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저 여자가 오고 나서 이 동네 길고양이가 다 사라졌다고. 우와. 그 얘기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건 얘기를 안 했었네요. 이거 얘기해줬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그런 얘기였습니다. 원래 그 사람을 해하기 전에 동물로 먼저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는 사람한텐 차마 본인이 힘이 딸려서 그런지 못하니까 거기다 화풀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나 머리 아파요. 숨 막혀. 머리 아파. 저 오늘 걱정이 태산이어서 왔는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머리 아팠어요, 오늘도.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일단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지금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랜덤 채팅으로 만난 적이 있다. 네.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여기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 친구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가기 전까지는 있었는데 진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 그쵸. 여자 남자 다 사람이다 보니까 항시 우린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여성분들은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무섭죠. 남자가 사이코면은 진짜. 예. 그건 말도 못하죠. 예. 아무튼 오늘 동꾸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숨 좀 쉴게요. 네. 네. 네, 좀 숨 좀 쉽시다, 여러분들. 예,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동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상식 밖의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